네, 13주차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교시에서 우리 사람들이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냈었던 플라스틱, 그 플라스틱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이제 버려지고 그럼으로써 그 플라스틱에 의해서 해양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해양 생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또 새들이 먹이인 줄 알고 착각을 해서 그래서 먹고서 죽어가는 그런 이제 영상도 봤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은 우리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들인데 폐기물들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또 그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봤고 또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자꾸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과정을 갖다 통해서든 우리가 버려지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버려진 그런 플라스틱 폐기물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밀도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매립을 하거나 완전히 소각을 하는 그런 경우 이외에는 거의 바다로 모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굉장히 커다란 플라스틱 쓰레기 섬을 갖다 이제 만들게 되고요. 태평양 상에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으로는 거대한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5개 정도 존재를 하면서 그것이 조류를 따라서 이렇게 뭉쳐졌다 흩어졌다 그러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햇빛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물에 떠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밀도가 물보다 무거운 것들은 이제 가라앉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들이 이제 가벼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물에 떠 있으면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쪼개지고 또 그럼으로써 굉장히 미세한 조각으로 남고 자기들끼리 부딪히면서 아주 작은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작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작은 조각의 형태를 갖다 띈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은 원래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미세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것을 1차 미세 플라스틱. 그래서 소위 이야기하는 마이크로 비즈와 같이 제조 당시부터 아주 굉장히 작은 입자로 만들어진 대략 한 5mm 이하로 만들어진 그런 플라스틱은 1차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 병이라든가 어떤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어진 이런 것들이 하천을 통해서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이 큰 플라스틱끼리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그러면서 깨지고 마모가 되고 그러면서 아주 미세한 입자상의 플라스틱을 갖다 만드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2차 미세 플라스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아까 잠깐 살펴본 거로는 플라스틱 중에서 미세한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많은 그런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류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런 이제 아주 작은 조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제일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러한 종류들을 갖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어떻게 검출이 되는지 살펴보면은 인류의 전방위를 갖다 공격하는 나노 플라스틱, 굉장히 입자가 작다는 거죠. 아주 미세한 형태로 지금 이제 쪼개져가지고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수돗물, 우리가 먹는 생수 중에서도 발견이 되고요. 맥주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화장품이라든가 치약, 당연히 치약 안에 아예 플라스틱 가루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 마모제로도 들어가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쓰이고 있고 스크럽제 이런 데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걸로. 이런 것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거나 또는 부딪혀가지고 마모가 돼서 굉장히 미세한 것들은 플랑크톤들이 그게 먹인 줄 알고 먹어요. 그럼 플랑크톤을 갖다 먹고 자란 물고기들이 먹게 되고 우리 사람들은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자란 플랑크톤을 먹은 물고기를 다시 우리는 이제 또 잡아서 그거를 먹죠. 거기에도 마찬가지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코기 말고 내장 이런 것들을 먹는 거를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라든가 또 공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도 상당한 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발견이 되는 미세 플라스틱들이고요. 또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영향을 갖다 이제 끼치게 되냐면은 먹이사슬에 속한 모든 생물들이 이제 삼키게 되는 거죠. 어류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 먹고 자라는 곰도 먹게 되겠죠. 연어 같은 거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또 해양 동물의 몸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갖다 일으키는 그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고 하수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천과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것들은 썩지 않으면서 그대로 이동하면서 부딪히고 깨지고 가루로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식탁에 오르는 해산물 그리고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동물 이런 것들도 예외 없이 마찬가지 먹이사슬을 통해서 점점 축적이 돼가는 거예요. 물속에서 유독성 물질을 갖다 방출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래요. 조금 뒤에 또 다시 영상이 나오겠지만 대양과 해양에서 서식하는 그런 이제 동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을 만들잖아요. 천일염을. 소금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으로 간을 하는 건지 플라스틱으로 간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소금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놀랄만한 이제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들은 이러한 여정을 갖다 거치는 거죠. 1차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품을 갖다 이제 사용을 하면 너무 입자 크기가 작으니까 하수처리상에서 걸러지지 않고 바다로 유입이 되겠죠. 그렇죠? 2차 미세 플라스틱은 저런 플라스틱 제품들, 칫솔, 페트병, 등등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갔을 경우에는 자외선이라든가 파도에 의해서 작게 부서져가지고 걸러지지 않고 플랑크톤의 먹이가 이제 되는 거고 플랑크톤이 먹은 거를 조그만 물고기가 먹고 큰 물고기가 먹고 그거를 사람들이 다시 이제 물고기 잡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고 있고요. 자, 그럼 어디서 발견이 되냐 이제 아주 온 생물체 도처에서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 날이 좀 쌀쌀해지면 조개구이 같은 거 먹잖아요. 자,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제작진은 서해와 남해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기된 점포 두 곳에서 바지락과 소라를 구매하였습니다. 유기물 제거를 한 뒤 미세 플라스틱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분석 결과 바지락은 100g당 서해에서 102개, 남해에서 46개가 발견되었고 소라의 경우 100g당 서해에서 48개, 남해에서는 57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과연 강원도 양양의 바다에는 어떤 쓰레기들이 있을까요? 플라스틱 컵은 물론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생활 쓰레기들이 가득합니다. 쓰레기들 대부분은 색이 바라고 부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쓰레기도 등장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쓰레기를 주운 두 사람. 30여 분이 지나고 올 밖으로 나오는데요. 좀 오그라들죠. 아무래도 경화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서지고 빨대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건데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여기에 있는 모래보다 더 작게 돼서 그런 거는 진짜 주울 수도 없게 된 것 같아요. 육안으로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잘게 쪼개져 버리는 플라스틱들. 태양과 바람, 파도에 의해 쓰레기들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 분석기관과 함께 산면의 바닷물과 바다 모래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분석 결과 바닷물은 1리터당 서해에서 125개, 남해에서 77개, 동해에서 93개가 발견되었고 모래는 100g당 서해에서 338개,
남해에서 271개, 동해에서 180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분석하는 모든 시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생활 쓰레기에서 많이 배출되는 PET 성분이 전체적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왜 바닷물과 모래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걸까요? 한때 플라스틱은 기적의 소재로 불렸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활도 편하고 풍요로워졌죠. 그런데 우리가 플라스틱에서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어떤 생물, 어떤 미생물도 그거를 분해하거나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내지 않으면 이 지구는 그냥 우리가 만들어서 버린 비닐하고 플라스틱으로 가득 채워집니다. 잠깐 누렸던 그 편리함이 이제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식탁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조개 속에서만 발견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바닷가, 특히 백사장 같은 데 많이 버려져 있는 게 뭐냐면 담배꽁초예요. 담배꽁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도 플라스틱 재료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영상 보실게요. 그런데 해양을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시키는 주범이 뭔지 아시는지요? 다름 아닌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에는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서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 성분을 재활용하거나 교체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담배꽁초를 단순히 쓰레기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죠. 계속해서 차순우 기자입니다. 인천의 을왕리 해수욕장. 일부 관광객들이 해변에 앉아 흡연을 합니다. 모래사장 곳곳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합니다. 해변가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확인해봤습니다. 1분 만에 10여 개가 넘는 꽁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심 배수구 등에 버려진 꽁초도 결국 바다로 흘러듭니다. 문제는 꽁초 속 필터에 들어있는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플라스틱 물질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킵니다. 외국 환경단체에 따르면 한 해 전 세계적으로 3조 7천억 원 개비가 버려지는 꽁초가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때문에 일부 선진국은 담배 필터를 생분해성 재료로 교체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인 그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꽁초를 단지 버려지는 폐기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요. 재활용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좀 용이하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환경부가 지난해 담배에서 거둔 폐기물 부담금은 895억 원에 이릅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네. 담배꽁초가 주범이라는. 여러분들 중에도 담배 피는 사람들 있죠. 앞으로는 담배꽁초 꼭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바다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또 대기 중에도 있고 우리 몸속에도 지금 축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충격적인 사실. 다음 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우리 몸 속에서도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미 몸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배출된 거겠죠. 몸속에 축적이 돼가지고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도 보고에 의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소금 같은 경우, 천일염 같은 경우는 바닷물로 만들잖아요. 바닷물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아까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소금에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 소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장을 만들고 혹은 배추를 절여서 그래서 김치를 만들고 하잖아요. 당연히 우리 몸속에도 축적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 소금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들이 버려진 뒤 바다로 흘러가 해양 동물들을 위협하고 있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 거북이가 비닐을 먹고 폐사하거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혀 괴로워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죠. 자외선 노출에 의해 5mm 이하로 잘게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이 어패류의 내장 안에 차곡차곡 쌓여 결국 우리 식탁에 오른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사실인데요.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알려졌습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천일염, 즉 염전에서 바닷물을 증발시킨 뒤 아무 가공을 거치지 않은 소금들을 조사했더니 이 안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겁니다. 국립목포대의 연구 결과인데요. 국내 유통 중인 천일염 6종을 분석한 결과 6종 모두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나왔습니다. 천일염 시료를 현미경으로 본 모습인데요. 150배 확대하니까 직경 0.17mm의 파란색 플라스틱 조각이 보이고요. 파란색이나 연두색 그런 색깔을 많이 띠고 있는 게 주요 특징이고요. 정밀 분석 장비를 이용하자 더 미세한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들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이 플라스틱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섭취하고 있었던 걸까요? 소금은 천일염과 정제염으로 나뉘는데요. 천일염은 보통 굵은 소금으로 불리고 김치를 담그거나 각종 부위에 향미를 돋우는데 많이 쓰이죠.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매년 소금을 3.5kg 정도 먹는다고 하니까 주로 천일염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500개에서 8,000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소금과 함께 먹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엔 대체 얼마나 유해한 걸까요? 사람에 대해 입증된 결과는 없지만 물벼룩은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삼킨 물벼룩의 뱃속에 형광색으로 빛나는 부분이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 물벼룩의 알 가운데 83%가 부화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생물체 몸 속에는 지방 방울이라고 하는 작은 것들이 있는데 생식에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이런 지방 방울의 수도 감소하고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은 안전 기준도 환경 기준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체에 위험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그걸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일염의 사례에서 보듯 쉽게 쓰고 버려진 플라스틱이 바다 생태계를 거쳐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의 플라스틱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가 한시바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만큼 더 오래 불안감만을 아는 채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미세 플라스틱을 계속해서 섭취하게 될 거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When you fall down on your knees, beg for mercy, Mr. Please. 네, 이렇게 황홀하게 맛있게 먹을 그럴 때만은 아닌 것 같으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 섭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러한 이제 운동,
또 사회적으로 많이 실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미니멀 라이프입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독일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끝없는 욕망과 집착으로 인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소유의 삶을 버리고 자기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중시하는 존재의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가진 것을 좀 버리고 좀 탐욕도 버리고 사실 우리가 뭔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것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쓸모가 없어지면 이제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법정 스님께서 그런 것들을 실천을 하셨고 또 무소유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돌아가시면서도 장례식 하지 마라, 수의도 짜지 마라, 평소 입던 무명옷만 입혀라, 관도 짜지 말고 강원도 오두막에 대나무 평상 위에다가 내 몸을 놓고 그리고 나서 답이해라. 그리고 나서 태우라는 거, 화장하라는 거죠. 사리도 찾지 말고 남은 죄는 오두막 뜰에 그냥 꽃밭에 뿌려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진짜 무소유의 그런 이제 삶을 갖다가 사시고 또 그렇게 돌아가신 대표적인 그런 경우죠. 이렇게 우리가 욕심도 버리고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서 자연과 함께 있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최근에 미니멀 라이프예요. 바로 이런 이제 미니멀 라이프를 갖다 통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또 조금 더 가볍게 이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자는 의미 아니겠어요? 자, 미니멀 라이프가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란 무엇인지, 과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미니멀 라이프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니멀 라이프의 고수 이지연 씨가 산다는 이곳. 여길 봐도 저길 봐도 텅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이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깔끔한 모습. 그녀가 이렇게 생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도 생기고 또 식탁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부엌에 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해서 발도 다치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걸 갖고 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사다 보면 어느덧 집은 짐으로 가득 차기 마련. 가끔은 너무 답답하기도 한데요. 물건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미니멀 라이프란 무엇일까요? 미니멀 라이프라는 건 물질적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관리하거나 유지하는 데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삶에 정말 중요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삶을 단순하자 이런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는 남편 옷만 있어요. 네, 이불하고 이렇게 놓고 쓰고 있고요. 옷은 물론 이불까지 한 곳에 정리 끝. 그런데 지연 씨 옷은 보이지 않네요. 사실 저희 옷장이 좀 작은 편이거든요. 저희는 그릇이나 주방용품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많이 비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옷을 넣거든요.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부엌 천장에서 옷이 등장했습니다. 빈 천장을 활용해 비용을 절약하는 한편 공간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사실. 숨겨진 공간이 또 있다고요? 원래 여기가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자리로 쓰이잖아요, 여기가. 김치냉장고는 없고 책상과 의자가 있네요? 방을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 거의 매일 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서 김치냉장고도 없이 이 냉장고 하나를 쓰는데 하나가 비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그냥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그냥 저 혼자만의 방으로 쓰고 있어요, 여기는. 비움으로써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낸 지연 씨. 비움의 가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제가 이렇게 유지하고 사는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요, 별로 버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욕심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옷을 하나를 사면 그 비슷했던 거는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거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되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3가지 팁. 첫째, 물건들은 서랍 안에 넣어두었다가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씩 버린다. 둘째, 입지 않는 의류를 정리한다. 셋째, 책은 도서관에서 대여해 읽는다.
조그만 것들은 아름다운 가게 많이 하고 뭐 데스크탑 컴퓨터나 그런 것들은 미혼모 센터에 기부를 많이 했어요. 네. 이렇게 그냥 버린다는 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기부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러면서 자꾸 비우는 그런 이제 삶을 갖다가 지금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결과를 갖다 이제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써 더 가볍고 또 행복은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갖다 가져온다고 하네요. 예, 다른 영상 한번 또 보실게요. 예, 바로 이 영상이 아니라 이제 요 사진은 뭐냐면은요, 환경과 미니멀 라이프를 갖다가 접목을 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진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책이에요, 책.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 사실 요거는 최근에 나온 개정판이고요. 요거 바로 전에 나왔었던 책이 뭐냐면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예요. 누구냐면은 비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조그만 유리병에 온 가족이 다 합해서 조그만 유리병에 담을 정도의 쓰레기만을 배출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정도로 이제 산다고 하고 있고요. 예.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서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5R 실천, 5R을 갖다 실천한다고 합니다. R이 5개예요. 첫 번째, 거절하기. 두 번째, 줄이기. 세 번째, 재사용하기. 네 번째, 다시 재활용하기.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면 썩히기, 퇴비로 만들기. 썩힌다는 것이 아니라 퇴비로 만들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기, refuse, 줄이기, reduce, 재사용하기, reuse, 그 다음에 재활용하기, recycle, 그 다음에 썩히기지. 썩히기, rot. 이렇게 5가지 R을 갖다 이제 실천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지금 몸소 하고 있고요. 그래서 refuse, 거절한단 말이에요. 무엇을? 필요하지 않은 거. 필요하지 않은데도 남들은 주어. 명함도 주고, 뭐 어디 가면 볼펜 기념품이라고 주고, 볼펜 한 자루면 사실 되거든요. 저도 필통이 보면은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는데 사실 그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건 하나나 2자루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하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는. 두 번째가 필요하면서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줄이래요. reduce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거나 줄일 수도 없는 그런 경우라면은요, 다시 또 재사용을 하래요. 계속 반복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도 없을 그럴 경우에는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는 다른 거 아시죠? 재사용이라는 건 똑같은 걸 다시 사용하는 거고요. 재활용은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지만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던 종이 다 쓰고 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기록하고 메모지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다시 이제 포장 박스를 만든다라든가 라는 것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썩히기, rot. 이것은 이제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썩혀서 발효를 시켜서 그래서 퇴비로 쓰거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갖다 하면은 조기 저렇게 쓰레기를 갖다 버릴 필요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바로 이러한 제로 웨이스트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 보실게요. 에게 전한 한 개의 유리병, 그리고 이 유리병 안에 하루 동안의 쓰레기를 모두 담아주세요. 여기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저는 힘들 것 같은데. It's not easy at first, but then once the system is in place, then we don't have to think about it. If we can do it, so can you. 걱정하는 그녀를 도와줄 세계적인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 비 존슨. 그녀의 가족이 한 해에 버리는 쓰레기 양은 겨우 작은 유리병 한 개뿐.
그런 그녀가 지난 5월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인 비존슨의 제로 웨이스트 노하우가 과연 한국인에게도 통할 수 있을까? Hi,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I admire your thoughts. Oh, well, thank you. Oh, great. 2006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4년 동안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한 비존슨. 그녀가 전 세계를 누비며 전파하는 5가지 법칙은 무엇일까? In order to achieve 1 jar of trash per year, all we do is follow 5 rules in order. The first one is to refuse, and that's to learn to say no to all the things that people are trying to give you, whether it be business cards, plastic bags, straws. The second rule is to reduce, and that means letting go of all the things you don't really use or need in your home. When you let it go, you make it available to your community. The third rule is to reuse by swapping disposables for reusables and buying secondhand if you need to buy something. Then it's to recycle, but recycle only what you can refuse, reduce, or reuse. And finally, it's ROT, which is composting the rest. So really, if you follow these 5 rules in order, that's how you eliminate trash.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기 위해 장을 볼 때는 비닐봉투 대신 천주머니를 이용하고 I use baking soda for exfoliation, and I use this green clay, which I buy in bulk for a mask. 사실 막 어렵게 생각하기보다 그녀가 말해준 5가지 단계 있잖아요. 그 5가지 단계를 좀 천천히 차례차례 한번 실천을 해보면 언젠가는 마지막 그 제로 웨이스트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네. 자, 그렇게 하면 쓰레기를 거의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도록 하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로 웨이스트, 미니멀 라이프, 예, 환경적인 미니멀 라이프를 갖다가 실천하는 분이 있어요. 예, 한번 보실게요. 저는 쓰레기 없는 생활문화 잡지 편집장 배민지입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주제로 잡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잡지를 만들게 됐어요. 일상생활에서 내 생활 폐기물들을 좀 줄이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낸 잡지입니다. 텀블러 세척법입니다. 먼저 식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베이킹 소다도 세척에 유용합니다. 마지막 비장의 무기 바로 달걀 껍질입니다. 지도에 나와 있는 카페들은 일회용 빨대 대신 종이 빨대나 다용도 빨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개인 텀블러를 챙겨가시면 할인까지 해준답니다. 그때 제가 작은 다큐멘터리를 봤었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쓰레기가 다른 나라에서 버려지는 장면들이었고 알바트로스가 자기가 먹었던 플라스틱이랑 비닐봉지를 다 토해내는 장면을 봤었는데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저 새가 날지도 못하게 저렇게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좀 쓰레기를 혼자 스스로 좀 줄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쓰레기 없이 생활하는 게 가능하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가능하다, 쓰레기 없이 충분히 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쓰레기 없이 살고 있는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례를 봤고요. 자, 그러면 플라스틱이 없어질까요? 그래도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또 부분을 갖다 담당하고 있잖아요. 자동차에도 플라스틱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이렇게 재활용하고 줄이고 최대한 하면서도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제는 플라스틱을 이제 썩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나도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한 노력도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플라스틱 병이 1초마다 2만 개씩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 재활용의 가치도 사라져 상당수가 쓰레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플라스틱 포장재 등 제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 새로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플라스틱의 최대 문제가 잘 분해되지 않는다는 건데 울산시가 11개 기관과 손잡고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윤호 기자입니다. 동산처럼 쌓인 재활용 쓰레기가 선별장을 꽉 채웠습니다.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수요는 급격히 늘고 있지만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재활용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탓입니다. 판로가 완전히 막히면서 인건비는 따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쓰레기 지출은 너무 많고 그래서 저는 쓰레기가 대란이 날 것 같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은 손쉽게 찢어지는 일반 제품과 달리 나일론과 다를 바 없는 최고의 강도를 자랑합니다. 무엇보다 땅속에 묻으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돼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비닐을 땅에 묻고 넉 달을 기다렸습니다. 석유의 비닐은 원래 상태 그대로지만 생분해성 비닐은 대부분 자연 분해됐습니다. 옥재에서 추출하거나 옥수수에서 추출한 물질을 가지고서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들기 때문에 독성이 굉장히 무해하고요. 나아가서 6개월 후에 땅에 묻었을 때는 100% 분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량 생산 체제가 국내에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3배 정도 비싼다는 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울산시와 유관기관, 지역 화학업체 11곳이 손을 잡았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의 원료를 대량으로 생산해 비닐봉지와 도시락 용기 등 15종류의 제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업용 플라스틱을 만들고 있는데요. 시작은 쓰레기 봉투, 동량제 봉투로 시작해서 마트의 일회용 봉투나 농업용이나 그런 쪽으로 확대. 울산시는 5년 뒤 울산 지역 쓰레기 봉투의 10%를 자연분해로 대체하기로 하고 우선 공공장소와 공공기관에서부터 사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문수 축구장과 봉천 체육관 등이 자,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강한 그리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러나 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보다도 강하고 200도 고온까지 견디는 플라스틱이 개발됐습니다. 천연물질로 만들어서 환경 호르몬 걱정이 없고요. 재활용도 한결 쉽다고 합니다. 아이들 용품이나 의료 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도로 설정된 다리 위에 플라스틱 조각을 올려놓습니다. 일반 플라스틱은 금세 녹아버리지만 다른 플라스틱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이 개발한 바이오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에 많이 쓰는 석유계 비스페놀 A 대신 옥수수 등에서 나오는 천연 물질로 분자 구조를 강화한 결과입니다. 고내열성을 가지려면 분자 구조가 단단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용한 식물성 성분은 널리 이용된 비스페놀 A보다 더 단단한 분자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천연 물질을 쓰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 걱정도 없습니다. 강도는 강철보다 높아 가는 플라스틱 조각으로 5kg의 아령도 거뜬히 들어올립니다. 젖병이나 아이들 장난감, 인체 내부에 들어가는 인공뼈 등 활용처도 무궁무진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1kg까지 생산량을 늘리는 데 성공하였고 현재 민간 기업의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서 조만간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과학 저널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온라인으로 한 학기 동안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같이 수업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는데 좀 아쉬움은 남지만 같이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마주보면서 강의할 수 없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도 또 이 숲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또 하고 또 제가 그 부과한 과제물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렇게 제출을 해주셔서 한 학기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